여러분 전광판에 막 7,999.51 이 숫자가 딱 찍히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진짜 심장 떨리는 숫자네요. 그렇죠. 8,000선이라는 그 꿈의 고지까지 단 0.49포인트 남았던 겁니다.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꼭 참고 이제 막 샴페인 타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분위기 정말 최고조였죠. 근데 바로 그 찰나에 누군가 전원 플러그를 확 뽑아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정확히 그랬잖아요. 무려 2.29%나 폭락하면서 결국 7,643.15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참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코꾸라지고 있는 그 시간에 바다 건너 미국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사상 최고치,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네이버 금융의 2026년 5월 11일자 마켓 브리핑 리포트는 바로 이 극단적인 엇갈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도대체 어제 하루 그 찰나의 순간에 시장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네. 그 거대한 구조적 균열을 오늘 저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브리핑 자료를 처음 딱 펼쳐보셨을 때 아마 여러분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숫자의 극명한 대비였을 겁니다. 그렇죠. 한쪽은 날아가고 한쪽은 추락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그 숫자가 무너져 내린 진짜 역학관계를 봐야 하거든요. 역학관계요? 네.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튕겨나가 버린 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의 밑바탕에는 아주 복잡한 거시경제의 톱니바퀴들이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단 코스피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장중 7,999.51까지 갔다는 건 뭐 사실상 8,000알 찍은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터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도 2.32%나 빠져서 1,179.29로 마감을 했고요. 네, 엄청나게 던졌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표면 장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물컵 있잖아요. 아, 찰랑찰랑한 물컵이요? 네, 물이 찰랑찰랑한데 누구도 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컵을 넘치게 만든 범인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눈치만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동시에 물을 엎질러 버린 느낌이랄까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 8천이라는 지수가 철저하게 심리적인 저항선이거든요. 심리적인 저항선. 네.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정도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이미 지쳐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심리, 그리고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계적인 매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정 지수대에 딱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도록 설정된 기관이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가 트리거를 당긴 거고요.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물까지 확 겹치면서 수직 낙하를 만들어낸 거죠. 아니 근데 그 공포가 왜 우리 시장에만 작동했냐는 겁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 보면 미국 뉴욕 증시는 완전히 딴 세상이잖아요. 네, 불장이었죠. 다우존스가 49,704, S&P 500이 7,412,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26,27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P랑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정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애플이랑 협력 소식 터진 퀄컴이 8.42% 급등했고 인텔도 3.62%나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AI 반도체 랠리라는 엄청난 엔진을 달고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시장은 왜 이 파도를 갖지 못하고 8,000선 문턱에서 미끄러진 걸까요? 그게 미국 시장이 지금 AI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동력에 흠뻑 취해 있다면 우리 시장은 글로벌 거시경제가 보내는 경고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요? 매크로 지표 말씀이시죠? 네. 한국 증시는 근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형 구조잖아요. 그렇죠. 바람 잘 날이 없죠. 맞아요. 미국은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이랑 기축 통화의 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랠리를 펼칠 때 우리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환율, 금리, 유가 이런 매크로 지표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붕괴가 단순히 8,000이라는 숫자, 그 심리적 부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더 큰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매도 버튼을 쾅 누를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명분이 밖에서 주어졌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그 명분이 뭔지 약간 감이 옵니다. 일단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7.16달러까지 치솟았더라고요. 네, 107달러를 넘었죠. 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나 유가 상승, 이거 솔직히 늘상 있던 변수 아닌가요? 왜 하필 지금 이 107달러라는 숫자가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크게 뒤흔든 걸까요? 이게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다는 게 단순히 나 기름값이 비싸졌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아, 인플레이션. 지긋지긋하죠, 아주. 네, 브리핑 자료에도 나오지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늑대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 좀 잡아보겠다고 금리를 그렇게나 올려놨는데 유가가 107달러를 확 뚫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뭐 당장 배송비부터 다 오르겠네요. 그렇죠. 모든 제품의 생산 단가, 물류 비용이 도미노처럼 쫙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아, 물가 안 잡히겠네, 이렇게요. 네, 이거 물가 안 잡히겠구나.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이거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논리 구조가 어제 시장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갑자기 튀어오른 거군요. 브리핑 보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5bp나 쑥 상승해서 4.46%를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국채금리 4.46%라는 이 숫자가 가지는 파괴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투자자 입장에서요. 4.46%면 뭐 은행이자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네,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정부가 원금을 100% 보장해주면서 1년에 4.46%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굳이 변동성 극심한 8,000선 근처에서 간당간당한 한국 주식을 들고 불안에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현상을 한국 시장에 딱 대입해보면 훨씬 더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치명적인 변수요? 환율인가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달러 기조 속에 1,480원대라는 엄청난 고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480원이면 진짜 높은 거죠. 이걸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샀어요. 근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주가가 그냥 가만히 본전만 유지하고 있어도 달러로 환산해서 나갈 때는 엄청난 손실. 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녹아내리네요.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환차손을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밖에서는 국제유가가 치솟아서 미국 국채금리가 4.46%까지 올랐고 안에서는 환율이 1,480원에서 막 버티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네요. 완벽한 진퇴양난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8,000을 코앞에 둔 지금이 가장 비싸게 팔고 가장 안전한 달러 채권으로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그게 국채 금리를 확 밀어 올리고 거기에 높아진 금리랑 강달러가 딱 겹치면서 한국 시장에서 자본을 쭉 빨아들여간 완벽한 탈출 시나리오가 어제 완성된 겁니다. 와, 퍼즐이 싹 맞춰지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왕창 빠져나간 막대한 자금들, 금리와 환율 압박을 피해서 도망친 그 돈들은 지금 대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피난처를 찾아갔겠죠? 네, 근데 브리핑 자료를 보고 저는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이런 극단적인 불안 장세가 오면 피난처로 당연히 금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다크호스는 금이 아니라 은이더라고요. 실버요. 국제 은 가격이 전일 대비 1.13달러나 상승해서 온스당 81.4달러로 훌쩍 돌파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최고의 주간거래 실적을 기록했죠. 현재 원자재 시장만 놓고 보면 금보다 오히려 은으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훨씬 더 뜨겁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솔직히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은은 금에 비해서 시장 규모도 훨씬 작고 변동성도 막 위아래로 심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널뛰기가 좀 심하죠. 안전을 찾아서 피난을 간다는 자본이 왜 굳이 더 널뛰기가 심한 은으로 몰려가는 겁니까?
안전자산이라는 타이틀이랑은 좀 모순되는 움직임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은이 변동성이 큰 자산인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 변동성 때문에 투기적 자본이랑 헤지 수요가 동시에 확 몰려드는 겁니다. 아, 변동성 자체가 매력 포인트가 된 거네요. 네,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 안전자산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된 거죠.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은을 흔히 베타값이 높은 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베타값이 높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금값이 만약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10%가 올랐다고 치면 시장 규모가 작은 은은 20%, 30%씩 아주 탄력적으로 팡팡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지금 시장의 공포감이 그만큼 극단적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면서 동시에 수익률까지 극대화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자본들이 은으로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내 돈 안전하게 묻어둘래 이게 아니라 이 변동성 자체를 큰 수익의 기회로 삼으려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군요. 네, 똑똑한 자본들이죠. 그런데 은이 가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은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양이 산업용으로 쓰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은 가격 폭등을 설명하는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아, 산업용 수요요? 아까 미국 시장이 퀄컴, 인텔 같은 AI 반도체 랠리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엄청 올랐죠. 그 AI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체 인프라를 막 까는 데 있어서 은은 필수 불가결한 핵심 전도체 금속이거든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니까요. 아,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한쪽에서는 중동 위기랑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도피처로서 은을 막 사들이고 있고 네, 금융수요죠. 다른 한쪽에서는 실리콘밸리의 그 뜨거운 AI 붐 때문에 공장에서 쓰려고 산업용으로 은을 쓸어 담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포와 탐욕, 이 두 가지 강력한 수요가 은이라는 하나의 금속에서 정면으로 쾅 충돌하면서 가격을 81달러 위로 폭발시켜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환율, 금리라는 거시적인 시그널들을 하나씩 쭉 연결해보면 자본이 지금 대체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뚜렷한 맥락이 딱 잡히게 되죠. 자, 그럼 이 흐름을 다시 우리 국내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방금 은수요 이야기하면서 AI 반도체 산업의 팽창을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 전 세계가 AI 인프라 구축하느라 완전 난리인데 그럼 글로벌 메모리랑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엄청난 호재를 누려야 정상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맞죠. 그런데 브리핑 자료를 보면요. 이 황금 같은 타이밍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갈 최대 변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삼성전자 내부의 노사 갈등입니다. 네, 참 뼈아픈 대목이죠. 이 부분이 어제 외국인이란 기관이 매도 폭탄을 냅다 던지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국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죠. 5월 12일에 중앙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삼성전자 노사 간 마지막 사후 조정이 열렸거든요. 하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진통이 아주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자료에 명시된 사실관계만 아주 건조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봐야죠. 쟁점은 분명합니다. 노조 측의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는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이거고요. 반면에 사측은 이러한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죠. 이 대립이 너무 격렬해서 지금 정부가 중재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건 노조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철저하게 시장과 자본의 관점에서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가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자본의 관점이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대장주잖아요. 그냥 지수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공급망이 AI를 중심으로 막 미친 듯이 재편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하필 대장주가 내부 파업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포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 듣고 보니까 환율 1,480원에 국채금리가 4.46%인 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지금 떠날까 말까 이러고 있었을 텐데. 미리 발을 반쯤 빼고 있었겠죠. 네, 근데 인텔이랑 퀄컴은 애플이랑 손잡고 막 날아가는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니.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죠. 네, 이거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팔자 매도 버튼을 누를 아주 완벽한 구실이 생겨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기업 간의 전력적 협력이라는 동력이었다면 한국 증시를 푹 주저앉힌 건 내부의 구조적 마찰이라는 암초였던 거죠.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자본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결국 개별 기업의 진통이 코스피 전체의 방향성을 아래로 확 꺾어버린 아주 뼈아픈 모멘텀이 된 겁니다. 야, 밖으로는 매크로 지표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안으로는 대장주의 엔진이 덜컹거리는 이 상황. 과연 우리 경제가 이 거센 파도를 넘을 기초 체력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진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죠. 이 맥락에서 오늘 브리핑 자료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리포트가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KDI 리포트요. 사실 매일매일 그 주가 등락을 다루는 마켓 브리핑 자료에 노인 돌봄 인력난 이런 약간 사회적 리포트가 비중 있게 포함된 것 자체가 꽤 이례적이잖아요. 이 KDI 리포트를 그냥 단순한 사회 뉴스쯤으로 치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오늘 봤던 주가 지수나 환율 같은 숫자들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이고 또 파괴적인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장이거든요.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경고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돌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건요. 곧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그 돌봄 노동에 묶여서 경제 활동에서 아예 이탈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네요. 결국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고 그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KDI가 내놓은 해결책이 뭡니까? 아주 파격적이더라고요. 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 비자 개방, 그리고 돌봄 로봇 도입이라는 아주 다각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네, 아주 강한 처방을 내린 거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브리핑 자료 전체를 쫙 관통하는 엄청난 역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역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서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엔진이 AI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AI 반도체 랠리였죠. 인텔이나 퀄컴이 주도하는 그 화려한 혁신의 기술이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당장 내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밥을 먹이고 부축하고 이런 돌봄 로봇이라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생존의 도구로 투입되어야만 이 경제의 뼈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기술이 주가를 올리는 테마를 넘어서 국가의 구조적인 붕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야, 그 지점을 짚어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결국 외국인 인력을 대거 수입하고 로봇을 전면 도입하자는 KDI의 제안은 우리가 직면한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증거입니다.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 거죠. 앞서 다룬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제도적 진통을 보여준다면 KDI 리포트는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조적 한계요? 주식시장 8,000선 돌파라는 그 화려한 목표 뒤에는 이런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나 구조적 해법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서늘한 현실이 떡하니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와, 오늘 저희가 맞춰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쫙 펼쳐보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엔 단순히 코스피 7,999.512라는 숫자 그리고 미국의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표면적인 뉴스에만 집중하셨을 겁니다. 네, 보통은 숫자만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숫자의 이면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07달러를 돌파한 유가가 인플레이션의 늑대를 확 깨웠고요. 네. 그 늑대가 4.46%라는 국채금리를 입에 물고 와서 글로벌 자본을 위협했죠. 그리고 그 매크로의 공포와 AI 산업적 수요가 딱 맞물리면서 은 가격을 81달러 위로 폭등시켰습니다. 네, 그랬죠.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는 그 찰나에
우리는 하필 내부의 갈등으로 대장주의 발목이 잡히면서 외국인들에게 아주 완벽한 엑시트 타이밍을 제공해버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표면적인 마찰음 저 아래에는 당장 로봇과 외국인 인력이 수혈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을 만큼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간불, 파란불, 막 번쩍이는 전광판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숫자를 움직이는 금리와 환율, 원자재의 거대한 조류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아까 그 KDI 리포트가 던진 파격적인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거시적인 관점의 질문을 하나 좀 남기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일까요? KDI의 제안대로 우리는 아마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무너지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조만간 돌봄 로봇과 외국인 노동력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수순이겠죠.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서 GDP를 방어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또 가장 본질적으로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이 필요한 돌봄이라는 영역, 이걸 차가운 기계와 낯선 타인의 손에 전적으로 외주화하면서까지 우리가 그토록 지켜내고자 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숫자, 과연 그 숫자는 우리 삶의 어떤 가치로 되돌아오게 될까요? 아, 정말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우리는 코스피 8000이라는 그 완벽해 보이는 숫자를 열망하고 1%, 2%의 GDP 성장률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네, 모두가 거기에 매달려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들을 기계와 자본의 논리에 온전히 맡겨야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결승점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본시장의 그 차가운 효율성 뒤에 가려진 이 구조적인 모순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와르르 붕괴된 주가지수가 우리에게 조용히 남긴 진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가쁘게 쫓고 있는 지수와 수익률의 이면에서 다가올 미래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그 묵직한 경제적, 사회적 화두를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자본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시각을 구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t's a gold rush. Buy everything. We are hitting record highs. This is unbelievable.